자,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뭐 약간의 상승과 또 하락이 있었지만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죠. 오늘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고, 이 포스코 퓨처럼 볼까요? 포스코 퓨처럼 같은 경우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죠. 제가 이제 점차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 거래량이 줄어듦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전의 날 그 이후에 이게 한 번 더 빠질지 한 번 더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전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그 결전의 날에 따른 무빙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한 타점을 잡을 만한 자리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오늘 지수는 상승했어요.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 또는 2차 전지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시장은 반도체였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또 강한 추세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의 재분배가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수급의 재분배를 통해서 앞으로 2차 전지가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그런 수급의 재분배와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고점을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결국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건 앞으로의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이 미국 시장의 일정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의 대응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또 확률적으로 높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홀딩스와 퓨처엠, 이제 특히나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나온 개별 재료들도 뭐 그렇겠지만 결국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이 나와줘야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이 AI 거품론을 2차 전지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그 흐름 그대로 기자분이 쓰셔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거품론이라는 내용은 내년까지 계속 나올 것이고 결국 주가는 울퉁불퉁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그 버블이라는 건 버블이 터져야 버블인 거고, 지금 누구나 다 버블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버블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남들이 야, 역시 버블은 아니었구나라고 할 때 그때 갑자기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 단계에서 나오는 상승과 조정에 대한 파동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저는 이런 시장을 이제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의 재분배를 통해 저는 물론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추세는 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나눠 먹어야죠. 이 나눠 먹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네. 그 시기를 저는 바로 엔비디아, AI 거품론 잠재울까, FMC 의사록도 주목하자.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이 FMC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최근에 셧다운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오히려 호재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장은 약간의 약세와 혼조세였죠. 결국에 셧다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늦어졌잖아.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돼? 경제 지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예측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 미국 애널리스트, 특히나 미국 기관들, 미국 펀드들은,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악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악재를 통해서 오히려 올릴 수 있거든. 근데 불확실성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눈치 보기에 따른 거래량 없는 하락이 계속되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악재로 인한 지수가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지수에 대한 바닥 저점 리테스트 구간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인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또한 우리가 의도하지 않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분명 어느 정도의 하락 구간은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로 더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하실 생각이라면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우리 목표가 그대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생각할 거라면 어설픈 자리에서 제발 매수하지 마세요. 올라간다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야 어쨌든 올라간다면 그럼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다가는 주식으로 돈 절대 못 벌어요. 차라리 여러분들 돈을 잃는 것보다 아쉬운 게 100만 배 낫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약간은 아쉽게 해야 돼. 아쉽다기보다는 내가 확실한 지점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냥 차트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 제가 포스코 홀딩스부터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를 퓨처엠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부터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타점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 저점 바닥부터 또 이 저점에 대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뜬 다음부터 이 상승에 대한 고점, 그 고점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의 1차 목표가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 따른 4파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4파 조정이라는 건 저는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그랬어? 약 80% 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물량을 좀 쓸어 담을 예정이에요. 이때 타점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울퉁불퉁한 조정, 상승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제가 어떻게 한다고? 바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익을 50% 볼지 100% 볼지를 결정해 놓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응들을 해 나가야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빨리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근데 사실 이게 장중이고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다들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알려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세요.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건데, 가끔씩 아니 뭐 저한테 막 그 쿠폰 같은 거 치킨 쿠폰 막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받을 수는 없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포스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 저는 혼자, 그러니까 "너 혼자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이 미국 시장이나 코인 시장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 이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말 몇 억 가지도 잃어 보면서 정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럴 때마다 막 진짜 잘못된 매매를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라고만 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큰 도움들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